자, 이번 시간에는 법인의 기관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113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인의 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법인의 부속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의 기관, 부속품, 그죠? 별도의 그 인격자로 봐서는 안 되겠고요. 부속품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러한 이 기관에도 대표기관, 집행기관, 의사결정기관, 감독기관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실제로 뭐 말을 하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기관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정 기관을 통해서 대표, 집행하고 감독하고 그런 기관인데요. 그러면 우리 113쪽을 보니까 기관의 종류에는 이사가 나오고 있고요.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기도 하고요. 또 업무를 집행하기도 하고요. 사원총회가 나오는데 사원들의 총회이기 때문에 이 사원총회는 재단법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은 존재하지 않고요. 따라서 이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합니다. 이 사원총회는 의사 결정기구죠.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인데 의사 결정하는 기구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사단에는 존재하고요. 재단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단은 사원총회를 통해서 뭐 임의예산이라든가 정관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법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재단은 사원총회가 없기 때문에 설립자의 의사에 강하게 규율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율법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가 존재합니다. 감사, 이사를 감독하고요. 법인의 재산에 감독하고요. 그런 감독기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반드시 둬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기 때문에 뭐 재단법인은 없겠지만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반드시 둬야 합니다. 필수기구다. 그러나 이 감사는 둘 수 있다. 임의기구다. 이렇게 기구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114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사의 의의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 조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필수기구다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데 몇 명을 두라는 말은 없죠. 몇 명을 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명을 둬야 한다라는 말은 없고요. 그 동그라미 2번에 임면인데요. 자, 이사를 임명하고 사면하고를 임면이라고 하겠죠. 이것은 정관의 필요기재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필요기재가 누락되면 정관이 무효고, 정관이 무효면 설립 행위가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의 선임, 이사는 법인과의 어떤 위임 유사의 성질을 띠고 있다. 이사의 선임 행위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사임에 대해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칙 나오는데,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자, 이사가 일방적 의사로, 그죠? 사임이 가능하다. 사임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표시가, 그 사임의 의사표시죠. 그죠? 자, 사임의 의사표시가 수령 권한 있는 기관이죠. 수령 권한 있는 기관의 민법의 대원칙이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자, 도달하게 되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임이 가능하고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 경우에
이사의 결의나 이사의 결의 또는 주무관청의 승인, 그죠?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사의 사임에는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지문도 틀렸고요. 주무관청의 승인 필요하다라는 이 지문도 틀렸다라는 그러한 판례 내용이 됩니다. 자, 정관의 규정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의 이사의 사임 절차나 사임 의사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둘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효력 발생의 그러한 정관의 규정이 한 효력 발생 전에 이 사임의 의사 표시를 임의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묵시적 선임 가능합니다. 114페이지 이사의 선임에서 법인 대표자 유임 내 중임을 금지하는 계약이 없는 한 임기 만료 후에 사임을 하지 않았다면 개임이 없었다면 묵시적 선임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자, 등기 115페이지 등기 이사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감사의 성명 주소로 많이 출제합니다.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고요. 감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이 아닌 거고요. 자, 115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이사의 직무 권한 나옵니다. 대외적으로 대표하고요. 업무를 집행하고요. 그죠? 대표와 집행기구다. 자, 그런데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 주임으로 업무를 선임이 이렇게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자, 대표라고 할 때 조문이 나옵니다. 대표의 조문이 나오는데요. 59조 읽어봅니다. 1항 115페이지 맨 밑에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자, 이 대표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대표다 이 말이죠. 각자 대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정관의 규정과 취지에 위반할 수는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요. 자, 법인의 대표에 대하여는 아직 우리가 공부하지 아니한 대리에 관한 규정을 빌려온다. 그죠? 빌려온다. 자, 그것을 빌려온다라고 하지 않고 전문적인 용어로 대리 규정을 준용한다. 법을 빌려오면 준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대리가 뒤에 나오니까 대표에 관한 규정은 대리에 준용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반대로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6쪽으로 넘어가니까 대표권의 제한 가능한데요. 자, 이 대표권 제한 중요합니다. 조문 나오는데요. 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였다. 그죠? 쉽게 표현하자고요. 당 법인의 이사는 500만 원 이상을 빌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대표권을 제한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관에 일단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법조문이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무효다. 그죠?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기재하고, 그죠? 기재하고. 자, 그리고 이것을 등기하여야, 그죠? 자, 2항이 나오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까지 해야 제3자에게 자, 우리 이사는 500만 원 이상 못 빌려 라고 주장이 가능하다.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다. 만약에 등기를 안 했다면 심지어 그 사실을 알았던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저 이사 사실 내부적으로는 500만 원밖에 못 빌린 데를 알았어요. 갑이라는 자가. 근데 그 경우에 5천만 원을 이렇게 빌렸다라고 해줬을지라도 빌려준 사람에게 악의일지라도
법인은 책임지라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니까, 그죠? 자, 그러한 문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16쪽에 특별 대리인, 특별 대리인하고요. 자, 특별 대리인, 임시이사하고요. 굉장히 좀 비교적 개념으로 중요하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64조를 읽어봅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할 때 특별 대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서로 상충된다, 반대된다, 상반한다. 이때입니다. 특별 대리는. 임시이사는요, 임시이사가 뒤에 나오는데요. 임시이사는 이사가 결혼이 있거나, 결혼 있을 때, 이때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특별대를 읽어보니까,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자,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법원이 선임합니다. 특별대리인과 임시이사는 법원이 선임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평가하시고요. 자, 그러한 규정이 아예 선임한다. 자, 117쪽에 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자, 이사가 정관이나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면 특정 포괄적 사안은 안 되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입니다. 특정한 행위, 특정 사안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이 되겠죠. 자, 이자는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입니다. 이자는 절대로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대표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표기관이 아니다. 자, 이사가 선임한 대리는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지 법인의 대표기관이 될 수가 없다. 표현법 기억하시고요. 117쪽에 58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그런데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 없다면 사무집행은 대표는 각자였죠. 그러나 이사가 사무를 집행할 때 이사가 수인일 때 할지라도 각자 집행하니 하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의 이러한 결의에 따라서, 그죠?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서 집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대표와 집행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장을 넘어가시면 임시이사가 나옵니다. 임시이사 나오고 있고요. 자, 조문 읽어봅니다. 118조 63조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사가 없거나 결혼입니다. 결혼이나 아예 없거나, 그죠? 그랬을 때입니다. 법원이 선임합니다. 이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을 서로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하고요. 이 법원을 중무관청으로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임시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도 이러한 지문들을 바꿔서 출제를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가 나오겠습니다. 감사는 조문을 읽어봅니다. 그렇죠? 자, 119쪽에 66쪽에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정관이나 또는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다 라는 표현은 임의기구다, 이런 표현이죠. 임의기구다, 이런 표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권한 나오고 있는데요. 교재에서요. 법인의 내부에서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는 자고요. 뭐 당연히 외부에 대해서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법인의 내부에서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거나 법인의 재산의 상황을 감독하거나 감사죠, 감사. 자, 그러면 이제 사원총회가 나옵니다. 사원총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원총회에서도 조심해야 될 조문을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문 위주로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은 존재하고요. 재단법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자, 그리고 이제 반드시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기관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사원총회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기 때문에 정관이 최고 의사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자, 120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69조 나오는데요. 통상총회가 나옵니다. 자, 통상총회. 그죠? 이 통상총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회로 말하면 정기국회 정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집권자는 이사네요. 이사가. 그죠? 그래서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 국회의 임시총회처럼 임총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항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임시총회 소집할 수 있고요. 자, 2항에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 그죠? 자, 임시총회가 나오는데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는 이사입니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죠. 그죠? 자, 그래서 과반수가 아니니까요. 이것을 소수사원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소수사원권이라는 용어 기억하시고요.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수는 다만 정관으로 증감할 수는 있지만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소수사원권을. 정관의 규정으로 소수사원권을 정관의 규정으로 박탈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증감은 가능하다. 그러나 박탈은 안 된다. 소수사원권. 그러면 그 3항이죠. 전항의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2주간 이내에 자, 이사가 소집을 안 하면 그죠? 사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집 가능하다. 자, 이런 문구죠. 자, 그래서 소집의 절차,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집한다. 자, 121쪽에 68조 총회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임한 사항 또는 이러한 외에는 총회 결의에 의한다. 자, 결의권, 결의방법 나오고 있고요. 자, 112쪽에는 사원권 나옵니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 이렇게 양도 상속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양도 상속할 수 없다라는 표현법, 이런 일신 전속권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자, 그러면 법인의 주소가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 강에서 법인의 정관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차례가 되겠죠. 예, 정관의 변경이 123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의 변경이 법인의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정관의 변경,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논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어떤 표현법이시죠. 그래서 이 정관의 변경이라고 했을 때 정관의 변경은
사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컴퓨터에서 보게 되면 컴퓨터의 가장 핵심 요소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인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기본적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자, 교재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 정관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인의 동일성이 파괴되면 정관의 변경이 아니고요. 정관 자체가 무효라는 어떤 취지입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정관의 변경, 그건 무효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동일성을 유지한다라는 표현법 시 그런 표현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조직을 변경하는 건데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사람도 지금 이제 뭐 평생 직장의 시대가 사라졌죠. 뭐 심하면은 이제 앞으로 뭐 몇십 년 안에는 사람이 평생 직업을 5개 정도의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될 세대가 세상에 오는 걸로 이제 미래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이 있다. 그 법인이 유지된다. 뭐 한 40, 50년 흐르면요. 그 어떤 법인들도 그 영리법인들의 그 대단한 법인들도 그 10대 법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 10대 법인의 생존율이 별로 안 되는 것처럼 이러한 법인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사회 정세의 탄력적인 좀 변화 이런 어떤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의 변경에서 사원총회가 있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죠.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자유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기 때문에 타율적 법인이고요. 그렇다면 정관 변경이 예적 가능하다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124쪽에 조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42조 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은 중요한 문구가 나왔습니다. 총사원의 그죠? 3분의 이상의 찬성의 결의를 거쳐서 그죠? 그러니까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의 3분의 2입니다. 3분의 4분의 3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4분의 3은 임의예산의 중요한 정족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4분의 3으로 바꿔서 출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3분의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하나의 일을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수의 이 정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건 박탈할 수 없습니다. 총사원의 정관 변경의 이 규정 자체를요 박탈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정관의 규정으로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자, 2항 정관의 변경은 중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요 정족수 플러스 사원 중관청의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관청 허가가 필요하고요. 정관 변경의 한경이 있죠. 자, 이 영리 어떤 이런 측면을 도입하는 그러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입니다.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다라고 했을 때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이렇게 조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정관 변경의 조문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25쪽에 45조 1항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할 때 하나의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 정관 변경 들어가 봤더니요. 정관에 이렇게 변경해라 변경 방법이 규정돼 있어야 그 규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그럼 그 규정에 따른 변경은 변경이 아니라 정관의 실행 아니냐. 실행이지 변경이냐. 비판이 많이 있고요. 이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칙적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항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나와 있고요. 또는 그 재산의 보전, 자 재산 보전 나와 있는데 재단법인은 재산에다가 법인격을 구했으니까 그 재산 보존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때에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 규정이 정관의 변경의 규정이 없어도 자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 요건 가능하다. 요것을 위하여는 정관의 규정 없어도 명칭 사무소의 변경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 변경 46조가 이어받아서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사실 이 조문의 취지는요. 재단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근데 대체적으로는 공익 목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익 목적은 아니지만 공익 달성의 목적이 많으니까 그런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그 재단법인의 이러한 어떤 소멸 절차로 가는 것보다는 유지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설립자나 이사는 목적 달성 할 수 없을 때 그죠? 설립자 이사가 여기서 조심하실 것이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이제 목적 기타의 정관의 규정,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의회적 조항을 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문 하나 잘 이해하시면 정관 변경은 해결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법인의 소멸론으로 갑니다. 법인이 이제 자연인의 사망처럼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하는 거. 그러면 법인의 소멸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법인의 소멸은 해산으로 가서 그죠? 자, 해산 사유가 있으면 이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적 해산 사유가 있을 것이고 이러면 이제 해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만의 특이한 해산 사유가 있을 겁니다. 해산으로 가면 줄 돈 주고 잔존사무 처리입니다. 받을 돈 받고 잔존사무 처리를 청산이라고 하고요. 청산에 등기를 하면은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실질적으로 종료해야 됩니다. 이 표현은요. 청산에 등기를 했어도 자녀 재산이 남아있다면 뭐 재단법인 같은 경우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표현법이에요. 실질적 사무 종료가 법인격 소멸입니다. 법인격 소멸. 이런 어떤 단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소멸의 사유가 조문 77조 나옵니다. 77조 조문에 소멸 사유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이고 이것은 사단법인의 특유 소멸 사유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1항 법인은 존립기간 만료. 존립기간이 만료하거나 그죠? 목적을 달성하거나 월드컵 유치원회가 목적 달성하면 해산으로 가는 거죠. 자,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불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능하거나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또 발생하거나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입니다. 설립허가 취소. 이 설립허가의 취소는요. 이것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이 합니다.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합니다. 자, 이것이 사단과 재단의 공통적 해산의 사유고요. 자, 사단법인의 특유 해산 사유가 나옵니다. 자, 사원이 없게 된 때.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사원이 1인이 남게 된 때가 아닙니다. 사원이 없게 된 때입니다. 없게 된 때. 그래서
사원이 1인 남아도 1인 사원, 1인 회사를 우리 민법은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이고요. 총 사원의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자, 중요하죠. 자, 이거 박탈하지 못합니다. 이거 박탈할 수 없고요. 총의 결인데 4분의 3 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해산 사유가 쭉 나오고 있고요. 자, 127쪽에 맨 밑에 가보니까 사단법인에만 특이한 해산 사유가 나옵니다. 사원이 없게 된 때, 자, 그리고 총회 결의 박탈하거나 즉 정관의 규정으로, 정관의 규정이죠. 정관의 규정으로 자, 임의해산을 그죠? 이사회에 맡길 수 있다. 틀리죠? 자, 박탈했다는 취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자, 그래서 해산사유까지 공부했고요. 자, 128쪽으로 가면 청산입니다. 잔존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해서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자녀재산을 뭔가 이렇게 처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자, 당사자 특약으로 정할 수 없다. 임의규정이 아니다. 그렇죠? 강행규정이다 라는 표현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청산의 법인의 목적 범위인데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법 규정으로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청산법인의 기관이 128쪽 맨 밑에 나옵니다. 자, 청산인이 나오네요. 청산인 나옵니다. 청산인 나오는데 대표기관인데요.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는 당연히 그 지위를 잃고, 이사는 당연히 지위를 잃고, 청산인이 이에 가름하여 자, 청산 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산인의, 자, 129쪽에 B,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나오는데요. 이사는 당연히 청산 절차 들어가면 이사는 당연히 지위를 상실하는데, 나머지 만약에 사원총회 또는 감사, 특별대리인, 임의대리는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그 점 조심하시고요. 자, 그게 129쪽 맨 위에 나오고 있고요.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할 때 정관의 규정이 1순위입니다. 정관에서 이런 자를 청산인으로 하라. 그러면 그 자가 청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총회 결의입니다. 총회 결의. 만약에 정관의 규정이나 총회 결의도 없다면 잔존 이사가 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은 이제는 법인의 재산으로 완전한 변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물인간 비슷한 거죠. 파산은. 그러니까 그 나머지 재산은 이제 빚잔치 해야 되는 겁니다. 파산은. 그때는 청산인이 아니라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 선임됩니다. 파산 관제인이 이때는 이사가 되는 게 아니라 파산 관제인이 법인을 대표하게 될 겁니다. 자, 청산이 될 자가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이해관계가 검사에 청구하여 법원이 직권 청산인 선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없을 때 이해관계 검사에 청구하여 청산 이유로는 법원이 관장합니다.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 선임 가능하다. 이런 절차적인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죠. 청산인의 선임 절차가. 기타 기관은 유지됩니다. 사원청에 유지됩니다. 청산사무 나옵니다. 119쪽이죠. 현존 사무를 종결하세요.
받을 돈 받고 채권의 추심이죠. 줄 돈 주세요. 채무의 변제죠. 자, 자녀 재산을 인도하세요. 왜? 분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때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산의 등기가 신고 나오고 있고요. 현존사무의 종결 나오고 있고요. 채권의 추심은 받을 돈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넘어가시면 103쪽에 채무의 변제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법인에 있어서의 이제 그 법인이 법인격을 소멸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그 자녀 재산의 처리 절차가 좀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변제도 좀 투명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신고를 하세요. 당 법인에. 우리 법인이 소멸로 가니까 돈 받을 사람들은 받을 게 있다는 것을 채권을 신고하세요라고 청산이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3회 이상의 공고를 내서, 그죠? 자, 받을 돈 있으신 분들은 우리 법인에서 채권을 신고하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된다. 2개월 이상의 여유를 줘야 된다. 그렇죠? 이제 신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신고 들어갔을 때 바로 즉시 변제하면 안 됩니다. 자, 모아서 이제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제 나오고 있고요. 청산인은 이러한 채권 신고 기간 내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신고 그 기간 신고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법인에. 그러면 청산 변제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변제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제 받기 어려워져요. 그러나 그 경우에도,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청산인이 신고를 안 했습니다. 청산인이 신고를 안 했을지라도 알고 있는 채권자는 제외하지 못한다. 채권자는 변제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어떤 조항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130쪽에 자녀재산의 기속 또는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녀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못하니까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 자, 1. 정관 지정. 두 번째, 정관으로 기속권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 허가 얻어서 법인의 목적의 유사 목적을 위해서, 자, 첫째 정관 지정, 둘째 법원에 허가 얻어서 유사 목적의 기속 나눠 가지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도 유사 목적이 없다면 최후에는 국고 기속입니다. 자, 자녀재산의 인도, 귀속의 순서 옳은 거 찾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찾으십시오. 자, 법인의 등기나 또는 법인의 감독 같은 권리대금 단체 사단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권리 주체 법인까지 마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물건 파트로 옮겨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